정말 흥미로운 생각이군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AI한테 아무거나 시키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AI에게 질문할 때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 능력을 키우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걸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AI는 사람이 대충 던지는 말보다 AI가 이해하기 좋은 구조로 정리된 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AI가 붕어가 아니라 우리가 던진 질문이 붕어였을 수도 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이 바로 메타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분명 중요합니다. 역할을 주고 조건을 붙이고 출력 형식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방식은 AI에게 바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먼저 좋은 질문 구조를 만들게 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질문을 사람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AI가 이해하기 좋은 질문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 작업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네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엑스큐이터 AI에게 전달 후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 프롬프트의 출발점입니다. 메타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또는 작업 방식을 설계하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PPT 만들어줘 하면 AI는 바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타 프롬프트를 쓰면 먼저 강의 대상, 핵심 메시지, 슬라이드 흐름, 발표 멘트, 실습 순서, 또한 개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과물이 훨씬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생각할 틀을 먼저 잡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AI는 사람의 애매한 표현보다 구조화된 지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사람은 좀 예쁘게, 괜찮게, 프로답게 라고 말하지만 AI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AI에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내 목적을 바탕으로 AI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작업 지시서로 바꿔줘.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AI에게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 프롬프트를 쓰는 핵심입니다. 종종 우리는 AI가 붕어처럼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AI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목표도 안 주고, 기준도 안 주고, 검토 방식도 안 주고, 왜 좋은 결과만을 바라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I가 붕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이 붕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질문 자체도 설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들은 여러 명을 구축해 놓으면 서로 다른 역할로 검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지금의 AI가 매 순간 모델 자체를 새로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현재 대화 안의 맥락, 그리고 피드백, 규칙을 반영하면서 점점 작업 방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지휘하고 백엔드가 로직을 보고 프론트가 화면을 보고 런타임 가디언이 보안과 실행 환경을 보면 분명히 AI보다 훨씬 안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또 스스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갑니다. 지금 우리는 GPU 기반의 생성형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점점 더 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만 하는 AI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AGI, 즉 사람처럼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ASI, 사람보다 훨씬 강한 지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겁니다. 물론 이걸 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AI를 검색창처럼 쓰는 사람과 AI를 팀처럼 운영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필전 문장입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는 AI를 통해서 질문하게 하라.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를 사람에게 다 쓰려고 하지 마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말합니다. 그 다음 AI에게 이걸 전문가가 알아들을 작업 지시서로 꽂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요청문을 다시 AI에게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방식이 훨씬 쉽고 강력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메타 프롬프트입니다. 핵심은 아직 실행하지 말고 먼저 더 좋은 프롬프트만 정리해 주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넣어야 AI가 바로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먼저 지시서를 정리합니다. 그 지시서를 보고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조금 고친 다음 그때 실행시키면 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내가 직접 좋은 질문을 쓰는 기술입니다. 반면 메타 프롬프트는 AI에게 좋은 질문 구조를 만들게 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모든 걸 직접 쓰면 내 경험과 글쓰기 실력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AI에게 먼저 전문가용 요청문을 만들게 하면 내가 놓친 항목을 AI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점검, 보안 검토, 이식성 점검, 강의 자료 제작처럼 여러 단계가 필요한 작업에는 메타 프롬프트가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큰을 아끼려면 짧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작업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너무 짧게 말하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길어지고 토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메타 프롬프트는 처음에는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기준과 절차를 먼저 잡기 때문에 대작업하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주 프로그램을 점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문제 있는지 봐줘라고 하면 AI가 어디까지 볼지 알 수 없습니다. 메타 프롬프트를 쓰면 백엔드는 4주 계산 로직과 등록 문제를 보고 프론트는 입력 화면과 결과, 표현을 보고 런타임 가디언은 보안과 실행 환경을 봅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직접 코딩하지 않고 지휘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정 분석은 보고서와 사용자 승인 후에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 프롬프트를 활용한 하네스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앞으로 AI를 쓰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질 겁니다. AI를 검색창처럼 쓰는 사람은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반면 AI를 팀처럼 쓰는 사람은 역할을 나누고 절차를 설계하고 검토 기준을 줍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AI 탓을 하기 전에
작업 구조를 먼저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생산성 차이입니다. 같은 AI를 써도 누군가는 장난감처럼 쓰고 누군가는 힘처럼 운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가?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AI가 사람보다 무조건 똑똑한 게 아니라 AI가 일할 수 있게 구조를 주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AI에게 바로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먼저 좋은 질문 구조를 만들게 하세요. 역할, 절차, 검토, 기준, 출력 형식 이런 것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같은 AI를 써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잠깐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챗GPT와 클로드를 띄워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챗 GPT 창을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해변을 이거보다도 차를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GPT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차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미리 보기로 어유 뭐 잘 만들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이제 제가 차량을 열 때 더 느려줘, 더 추가해줘라 할게요. 추가해줘. 이렇게 10개 더 추가해줘. 아이고 차들이 뭐 경주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차들이 막 경주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미지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동일하잖아요. 그죠? 동일한데 뒤에 차만 10대 이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프롬프트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미지가 너무 좋다.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렇게 쓰면 답을 뭐 자기 칭찬을 해요. 보통 마음에 드신다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물어볼게요. 이 사진의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불러줘. 네, 이렇게 써요. 정확히 이 사진의 스타일의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현재 스타일의 쭉 글이 나오죠? 뭐 이렇게 상당히 길게 이렇게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표현.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끝났나? 예. 프롬프트까지 자기가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미지 스타일 정리. 자, 이거를 위에 다른 채팅창이에요. 다른 채팅창 위에 프롬프트를 서울이 사막화된 상태에서 프롬프트로 자 서울 사막화 버전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를 되게 많이 생성을 하고 있죠. 영어 프롬프트도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어 프롬프트로 한번 요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요. 다른 창에다가 다른 채팅창에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4K 74 이미지로 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타 프롬프트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무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든가 어떠한 강의 자료를 만드신다든가 어떠한 엑셀 작업 같은 걸 하신다든가 어떤 특정 업무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양쪽에 채팅창을 딱 키워놓고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즉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줘요거든요. 근데 해줘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AI밖에 없습니다. 즉 프롬프트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프롬프트를 AI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즉 AI를 이용해서 AI를 시키라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AI에게 업무를 주입을 시켜라. 이게 바로 메타 프롬프트. 즉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 모든 게 다 이 메타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서울 사막화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 세 가지 버전으로 줬어요. 그죠? 짧은 버전, 영어 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추가를. 나는 이 프롬프트가 마음에 안 들어. 좀 수정을 하고 싶어.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AI만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과를 잠깐 볼까요? 결과를 서울 사막화로 바뀌었습니다. 강남역 잘 나왔네요. 그쵸? 자,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반대인 창에서 한번 해볼게요. 반대인 창에서 새 채팅창을 넣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서울 사막화 차량 열대 해서 이미지 생성해줘. 보통 이렇게들 쓰시잖아요. 서울 사막화 차량 열대에서 이미지 생성해줘. 물론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글만 가지고도. 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거는 디테일하죠. 이렇게 한남대교, 잠실역도 있고요. 강남역.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만든 걸 한번 보죠. 잘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함수, 엑셀 자주 쓰는 함수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고 싶어. 그걸 정리한 리스트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자, 보통 우리가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그냥 엑셀에 자주 쓰는 함수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고 싶어. 그거 만들어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난단 말이야. 근데 뒷부분에 그걸 정리한 리스트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물론 같은 창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인포그래픽 구성 리스트가 쭉 나오죠. 뭐 자주 쓰는 함수. 자,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결과 좀 한번 볼게요. 잘 만들었는지. 뭐 비슷하게 잘 만들긴 했네요. 뭐 서울역, 남산. 네, 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어요. 보시면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 해가지고 쭉 만들어줬어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요청을 더 해볼게요.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명시하고 예시도 반드시 넣어서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챗GPT가 이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 사실 이걸 쓰시면 정말 편해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강의 때문에 마이크 버튼을 꺼놨는데요. 그냥 여기에다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해볼게요. 이 타이핑 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직접 말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정확히 참조하고 실제 엑셀 함수를 쓰면서 우리가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특히 업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업무 중에 정말 이 함수를 썼을 때 정말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반영을 하고, 또한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매크로 예시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줬으면 해. 우선은 현재 이 인포그래픽은 모든 우리 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시와 지금까지 자주 사용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예시를 반드시 넣을 수 있는 프롬프트로 생성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노트북이나 집에 있으신 마이크로 하셔도 돼요. 자, 이것도 지금 녹음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입력이 됐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GPT가 음성 인식률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말씀드려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 결과가 되게 좋지 않게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AI의 챗 GPT는 위스퍼라는 그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스퍼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은 꼭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성 인식률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자막을 만드시는 분들. 사실 저도 지금 위스퍼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침에 일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네요. MVP 완성. 다음 사이클 뭐 진행을 하라고 할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막 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지금 자막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라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하고 이 친구들은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고, 불필요한 건 좀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노트북, 요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아래는 업무에서 진짜 짜주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고, 이거 너무 커졌네요. 아래는 업무에서 진짜 짜주신 엑셀 함수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상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이렇게 쭉 페르소나부터 넣어줬어요. 되게 길어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더 강력한 버전도 있네요. 실무 예제 중심 프롬프트. 자, 인포그래픽에 넣을 함수 우선순위. 인포그래픽 이미지 안에 글자가 너무 많으면 작아질 수 있어서 가장 실무 빈도가 높은 함수 20개 버전도 추천을 한대요. 자, 나중에 프로그램 매크로 확장하기 좋은 업무 자동화 예시. 이거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게 좋을 것 같네요. 매크로.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고 이 친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자기가 얘기를 해주네요. 데이터 정리, 조건 쭉 나와요. 자, 여기다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프롬프트를 하나 더 써보죠. 프롬프트를 처음에 강력한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실무 예제. 이것도 제가 다른 하나를 더 켜볼게요. 여기에다가 넣고 일을 시키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일을 이런 식으로 시켰습니다. 똑같이 이제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잠깐 중단을 시키고 인포그래픽은 이쪽에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일단 중단을 시키고 제가 다른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강의 자료로 만들어줘. 사내에서 교육을 할 거거든. 그래서 사내 직원들에게 나는 이 내용을 너가 준 프롬프트 내용을 가지고 사내 강의용 엑셀 사내 강의용 자료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어, 스타일은 봄이니까 밝은 봄 스타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초보자들도 정말 이해하기 쉬운 스타일로 파워포인트를 한 20페이지 정도로 생성을 좀 해줘. 자,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일단 인포그래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크로 자동화하기. 제가 매크로를 붙여놓았었나 보네요. 여기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구한 게 엑셀 함수에서 매크로 자동화로 확장하기 방법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얘가 이제 설명을 쭉 해줬네요.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PPT를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 일을 더 시켜볼까요? 그러면 매크로 확장하기 좋은 자동화 업무 예시 제가 이거를 이제 드렸으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고 일반 초보자들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용 HTML 파일로 생성을 해줬으면 좋겠어. 순서는 알겠어. 너가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1, 2, 3, 4, 5, 6으로 가는 거 순서는 정확히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준 걸 가지고는 내가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실제 활용 사례로 해서 가능하면 시뮬레이터도 넣어줬으면 좋겠어. 스타일은 HTML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로 그리고 테일인드 CSS를 넣어서 너가 좀 예쁘게 HTML 강의 자료 비슷하게 소스를 이렇게 넣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예시의 HTML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실 때 제미나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미나이나 클로드는 정말 이게 음성 인식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시면 정말 편하게 타이핑 안 치셔도 타이핑 치다 보면 글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여러분들이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신다고 하면 이 말로 하실 때는 챗 GPT를 먼저 쓰셔서 여기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가지고 클로드나 제미나이에 요청하시면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양을 요청을 했나 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PPT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PPT를 완성을 했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AI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또 업무에 대한 기록 같은 걸 하실 때 그 노션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옵시디언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노션도 정말 좋고 그렇지만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옵시디언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이디어 같은 거나 이런 강의 자료 그리고 이제 기술 자료 같은 거는 옵시디언으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옵시디언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뭐 요런 혹시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제 강의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옵시디언을 보여드렸지만 얘한테 생성을 해달라고 할 때 마크다운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라고 하면 바로 옵시디언이나 노션에 바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네, 내용이 많는데 일단은 글이 작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HT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왜 RC가 나오지? 이미지로 줬네요. 잠시만요. 파워포인트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제 HTML로 다시 생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미지 목업으로 잘못 생성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HTML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강의 자료용 페이지, 그리고 실무 예제 3개, 버튼 클릭 시 결과가 바뀌는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다운을 받았는데 폴더가 좀 지저분해서 열었네요. 열었고 잠시만요.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봄 날씨로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봄 날씨로 했더니 여기 또 벚꽃도 갖다가 붙여놨네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벚꽃도 붙여놨고 회사 업무에 바로 쓰는 예시 모음, 강의 흐름, 8개 업무 장면으로 배우는 함수. 아주 잘 만들었어요.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좀 보겠습니다. 네, 설명도 이렇게 잘 넣었고요. 네, 누락과 오류 빠르게 찾기. 네, 어때요, 여러분? 이거 그냥 회사 강의용으로 써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잘 만들지 않았나요? 실습 시나리오까지 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보셨듯이 정확한 프롬프트를 주면, 즉 메타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장 근접한, 그리고 메타 프롬프트를 정확히 줄수록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뭐 나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결과물도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거 HTML도 한번 볼게요. HTML을 이제 열었습니다. 열었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HTML 파일도 업무 자동화 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행, PDF로 저장도 하게 해줬네요. 월별 매출 보고서 자동화, 재고 부족 상품 자동화, 시뮬레이션 실행, 자, 근태 이상 데이터 자동 체크, 시뮬레이션 실행, 초보자용 설명도 있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코드도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줬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메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셨을 때하고 메타 프롬프트를 사용하시지 않았을 때 토큰도 아까 제가 절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메타 프롬프트 하나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런 더 이제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